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명태TV의 양명태입니다. 오늘은 2023년 7월 26일입니다.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어저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돌아왔습니다. 아니, 행안부 장관이 뭘 잘못했다고? 민주당은 사상 최초로 장관을 갖다가 탄핵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적으로 걸릴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 뻔히 알면서도 입법자들이 169명의 입법자들이 탄핵을 시켰습니다. 이들 동조자들, 여당들, 민주당, 진보당 뭐 이런 정의당 뭐 합쳐가지고 말이죠. 군소정당들을 합쳐가지고 소위 재난의 사령탑이라고 하는 행안부 장 없이 몇 개월을 우리가 보냈습니까? 167일입니다. 그런데요, 헌재가 이걸 기각을 했는데 이 정치 탄핵을 기각을 했습니다. 자, 민주당은 이 헌법재판관들이 전부 문재인이가 임명한 사람들이니까 틀림없이 이게 통과되리라고 착각을 하고 했는데 법에 걸 게 없으니까 이들이라고 용뼈는 재주가 있습니까? 법에 골이 잘못한 게 없으니까. 피청구인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서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게 이 얘기입니다. 네. 이상민 장관이 재난안전법이라든가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서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헌법재판관 9사람이 만장일치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했습니다. 이 장관의 업무정지도 이날로 끝났습니다. 바로 어저께 수해 현장으로 모자를 쓰고 달려갔습니다. 일하는 이상민을 또 보여주기 시작한 겁니다. 이상민 장관은요, 정말 뚝심 있게 열심하게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봉직하는 분으로 원래가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씩 꺾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행안부 장관을 꺾어낼 때는 거기에는 모든 의도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다 하는 사람들 꼭 탄핵이 입에 한 번씩 올립니다. 한번 보세요. 이상민 탄핵 소리 자주 평소에 했거든요. 한동훈 탄핵 자주 하거든요. 원희룡도 탄핵 한 몇 번 나왔거든요. 이 민주당의 이 잡태는 말이죠. 이거는 계속될 겁니다. 언제까지? 앞으로 다음 4월달 선거까지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민주당을 찍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국민의힘을 170석, 지역구는 완승을 하게끔 해줘야 됩니다. 물론 비례대표도 다 함께 공유를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됩니다. 국민의힘이 만약에 이 선거에서 압승을 못하면요, 여러분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이 짓을 하게 되면요, 이들은 기가 살아가지고 큰일 납니다. 절대로 찍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예상컨에는 민주당이 맥시멈 40에서 70석, 한 40석 정도에서 70석 정도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만은 국민 여러분들이 그들을 영석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재명 당에 있어서 이 전력만 딱 보고 NO! 이재명 당에 있어서 NO! 검수완박 통과시켰어? NO! 공수처법 통과시켰어? NO! 간호법 통과시켰어? NO! 노란봉투법 통과시켰어? NO! 이게 전부 민주노총법들 아닙니까?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말고 속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 장관은 어저께 탄핵에서 승리하자 바로 집중호우 피해 현장인 충남 청양군 지천 일대를 돌아보는 것으로 업무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탄핵소추제도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거다.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는 소위 민주당의 탄핵 소추권 남용이다. 거야 169석의 남용이다. 이런 반헌법적 행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예,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선거 때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으로 국민 여러분이 심판을 해야 됩니다. 167일 동안 많은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격화된 대치 국면에서 윤 대통령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이달 중순에 집중호우로 46명이 사망하고 4명이 실종되고 1명이 또 순직됐지 않습니까? 이런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특히 임시제방이 무너지고 순식간에 지하차도에 갇혀서 14명이 숨진 충북 청주의 그 오성읍 궁평 제2 지하도 사고 경우, 이거는 인재 성격이 짙어서 참사할 만한 그런 비극이라고들 이렇게 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 장관의 탄핵 소추 이유는 지난해 10월 159명이 숨진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총괄 조정이라는 행안부 장관 직무 수행이 요청되는 위기 상황에서 그 의무를 방기했다 하면서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을 낸 겁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민주당이 이 장관을 탄핵 소추하면서 국가재난컨트롤타워 핵심 책임자가 부재했습니다. 그 와중에 또 다른 재난이 또 터지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이 장관이 현업에 있었더라도 재난 자체를 막지는 못했겠지만 재난에 대응하는 의사결정 속도가 그가 있었더라면 빨라졌을 것이고 그가 없었기 때문에 더뎌진 것이 분명했다는 사실을 민주당은 깨닫고 이 재난에 대한 책임이 민주당도 일정 부분이 있다. 알아야 됩니다. 이 장관이 부재하는 동안 장관 직무 대행을 맡았던 행안부 차관은 문자 그대로 몸이 2개라도 모자랄 판입니다. 장관 대행으로 국무회의에 대참하고 나면 대신 참가하고 나면 국무조정실장이 주관하는 차장급 회의에 참석해서 실무 현안 조율하는 식, 대행이라고 하지만 행안부 장관 고유 업무 있지 않습니까? 장관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절대 일을 장관만큼 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 부처 내 조직 개편 관련 인사라든가 이런 게 전부 다 올 수도 되지 않습니까? 경찰에 대한 보이지 않는 장관의 감독 이런 것도 어떤 범위에 벗어났지 않습니까? 행안부 장관이 광역단체 행정부지사, 행정부시장, 기획조정실장 인사에 깊이 관여하는데 관련 인사가 지연되면서 중앙부처하고 지자체 간의 유기적인 협업의 한계가 있었다는 그런 지적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상민 장관은 업무를 확실하게 장악할 겁니다. 행안부 장관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이상민 같은 분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미워하는 겁니다. 일 잘하는 내각의 장관들을 미워하고 탄핵시키려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민주당의 바로 촛불 전략입니다. 촛불 전략. 예. 촛불 하던 사람 기억나십니까? 촛불혁명 틈만 나면 촛불 했던 문재인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제 촛불은 꺼졌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민주당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것이냐 마음대로 갖고 놀았습니다. 대한민국을 방해하고. 그렇다면 이 자들은 적보다 더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건 대한민국 정부에 항적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모습 아닙니까? 비판을 뛰어넘어서 야당을 뛰어넘어서 항적을 하고 있다는 것. 그저 일 잘하는 장관들을 갖다 탄핵을 시켜버리고 이 장관 탄핵시킨 게 최초입니다. 최초. 이런 민주당을 또 찍어야 되겠습니까? 이재명의 그 복사판들을 찍어야 되겠습니까? 이재명의 복제판들을 아바타들을 또 뽑아야 되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다시 한번 깊게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